굉장히 짧은 동영상과 어디서 저런 사진을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네, 다니셔도 됩니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뭐, 전 초상권 이런 거 없으니까 마음껏 찍으셔도 되고요. 네, 막 찍어서 막 사용하십시오. 네, 사진 좀 찍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공식적인 사진 몇 장 필요하거든요. 자, 어쨌든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강연도 아니죠. 이야기하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0분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치고 사진을 다 찍으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찍어봐야 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찍으신 것 같으니까 사진기 잠깐 내려놓으시고, 기계 따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서로 온전히 마음과 마음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재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건 오늘 강연이라 그랬는데, 조명이 뭐가 이렇게 자꾸 따라다니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이게 누군가에게 감시를 받는다는 건 이렇게 힘든 거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자, 뒤에, 아이고, 저걸 계속 이렇게 붙여놓고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제 사진 제가 보고 있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웠어.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다행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천개의 직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요, 무슨 얘기를 드려야 될지 어제부터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은, 마이크 소리는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2층에도 잘 들리시나요? 지금 마이크에서 약간 하워링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이 조금만 낮춰주시고요. 베이스 조금만 올려주시고, 트래블 조금만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는 단어가 요거 3가지입니다. 그래서 전혀 관계없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밑에서 오 하거든요. 그럼 저도 뭔지는 잘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전부 다 20대 분들이 많으시죠? 그죠? 20대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거의 다군요. 손 내리시고, 다 20대시군요. 30대 계십니까? 네, 있어도 손을 잘 안 드시죠? 굳이 알릴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것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지금 제가 원래 37이니까, 더 돼 보이죠? 예, 머리를 잘못 깎아가지고, 어제 미장원에 가서 농담 삼아 원빈의 아저씨를 재밌게 봤다며 이야기를 했더니 한눈 파는 사이에 옆과 뒤를 밀어버렸습니다. 진짜 거울에 아저씨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아저씨 영화는 보셨습니까? 보신 분들 계세요? 남자친구하고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답니다. 그 영화를 보고, 그 영화를 다 원빈을 보고 난 다음에 옆에 남자친구를 보면 웬 원숭이가 팝콘을 먹고 있다고 그렇게. 네, 저도 그 영화 봤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직업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제가 원래는 마지막에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일 처음 제가 느끼는 생각부터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20대 여러분들을 제가 보면 느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채무감과 죄의식입니다. 성공한 30대로서 느끼는. 보시면 성공했지 않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이 옳은 인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생도 있으니 또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조망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 중에서 살펴볼 부분이 있으면 살펴보시고, 꺼내갈 부분이 있으면 꺼내가시고, 이건 안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제가 어떤 가르침을 드리거나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있지도 아니하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몇 년 더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더 사신 분도 나오시죠. 몇 년, 몇십 년, 박은순 변호사님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몇 년을 조금 더 살고 또는 조금 더 다른 세상을 경험해 본 사람의 이야기, 또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르게 살아온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서 같은 점은 무엇이 있나 한번 찾아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죠?
네, 혹시라도 너무 딱딱하고 경직될까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1000개의 직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저는 방송 데뷔를 9살 때 했습니다. 9살 때. 제가 경북 영천에서 태어났는데 거기 홍수가 나가지고요. 집에 물을 퍼내고 있는데 뭔가 앞이 환하게 밝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보니까 무슨 뉴스에서 카메라가 이렇게 나왔죠. 9살짜리 애가 물을 퍼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철없는 아이들 같았으면 뭐 이런 거 했습니다. 물 퍼내다가. 저는 안 했죠. 딱 카메라가 보이는 순간 그 모습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수재 의원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이거 했으면 없죠. 네. 그때가 아마 제가 방송에 처음 나갔을 때고요. 그리고 아마 첫 무대 데뷔는 4살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동네, 지금 어렴풋이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거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때 4살 때 동네 책상 위에 올라가서 할머니, 어머님, 아버님들한테 공연해서 돈 받았던 거. 두 번째는 7살 때 모내기에 따라 나갔다가 동네 삼촌들이 술 먹여서 술 먹은 거. 지금도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기억에 남는 것이 고기를 안 먹게 된 거. 이렇게 딱 3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 무대 데뷔가 4살 때 직업의 얘기니까 그때 돈을 벌었으니까 일단 직업 아니겠습니까? 직업이 뭐 꼭 돈을 버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요. 두 번째 술을 먹었을 때는 이제 저희 어머님하고 전부 다 관련이 된 얘기인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7살 때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귓가를 때립니다. 약간 비틀거리면서 들어갔거든요. 제가 아직 기억이 나면 그 동네 촌에서는 이렇게 한 번씩 모일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께서 저놈 새끼 저거는 저가 아버지 얼굴도 한 번도 못 봐놓고 전 태어나서 아버님이 제 100일 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아버지 얼굴도 한 번도 못 보냈고 왜 저래 술 처먹고 걷는 걸음걸이는 저래 똑같노 그러셨습니다. 그때 굉장히 좀 충격과 약간 슬픔 비슷한 걸 느꼈는데 근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와 닮았다는 것을 들었을 때 묘한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본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술 먹고 걷는 걸음걸이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다 전 인류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고기를 아직 안 먹습니다. 고기를 초등학교 5학년, 4학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국민학교였죠. 시작해서 아직도 고기를 안 먹는데요. 원래는 고기를 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에는 잘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게 등하고 이런데 흉터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뭐 근육이 있으면 흉터를 보여주면서 살짝 근육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몸을 그대로 놔두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그 근육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몸을 저렇게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쇳덩어리 그렇게 학대하고 그렇게 신음소리를 내면서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이렇게라도 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뭐 물론 몸이 좋은 것도 좋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 흉터들이 있는데 아직도 이제 우리 어머님 말씀으로는 3살 때인가 4살 때 부뚜막에 고깃국을 끓여놨는데 좋다고 춤추다가 상위에 엎어져서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기를 좋아했는데 집에서 이제 돼지를 키우게 됐죠. 돼지를 키우고 소를 키우면서 이제 그 애들하고 교감하기 시작한 거죠. 말 못하는 짐승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 그네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말 못하는 짐승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를 키우면서 개를 키운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개 입장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잠들었을 때 뒷짐지고 돌아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돼지를 키우면서 돼지는 사람이 더럽게 키우고 좁게 키울 뿐이지 아주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 청소해주면 제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영리합니다. 웬만한 개보다도 집을 훨씬 더 잘 지킵니다. 발자국 소리만 나면 울거든요. 뭐 주는 줄 알고. 그게 뭐 누구이든 관계없지요. 그래서 돼지 3마리를 키워서 제가 그 촌에서 가구가 몇 가구 없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제가 친구 겸 동물 겸 그런 거죠. 그래서 1돈이, 2돈이, 3돈이 제가 이름을 지어놓고 그렇게 아꼈는데 어느 날 갔다 왔는데 우리 엄마가 돼지를 팔았습니다. 1돈이를. 진주 양산 진주햄 공장에 햄으로. 지금 뭐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디선가 구천을 떠돌고 있겠죠. 오래됐는데.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좀 무서운 편입니다. 그 TV에 나오는 어머님 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애를 밤새도록 때리고 그러나 이제 새벽에는 이렇게 약 발라주시고 이런 어머님이 아니셨죠. 저희 어머니는 때리고 밤에 분해서 또 때리시고 자는 저를 또 때렸던 기억이 납니다. 연탄가스 첫 번째, 두 번째 취했을 때 놀라셨고 세 번째 때는 그냥 마당에 나가서 너 혼자 자라라고 얘기하셨었던. 지금 저희 어머니하고도 지금도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번 설날 때도 내려가서 싸우고 올라왔습니다. 둘이 고스톱 치다가 쓰리고 불렀는데 엄마가 제 따귀를 때리셔가지고 어떻게 아들이 엄마에게 쓰리고를 할 수 있냐고. 이거는 너는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원래 78이신데요. 그렇게 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좀 무서우셨습니다. 항상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책임감과 함께 약간 무서운 저희 어머니의 대사가 항상 있었습니다. 자식 삼아 남편 삼아 키운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일남 5녀의 막내 아닙니까? 누나 5명이 있고 그 부담감을 게다가 누나 5명이 어디 뭐 동네에서 인기나 좋은 누나들이 아니죠. 똑같이 생긴 누나 5명이. 그나마 자라면서 누나들이 파마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특히 우리 다섯째 누나는 정말로 저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다섯째 누나 사는 집 근처에 가서 집을 찾으러 이렇게 주소를 들고 다니는데 생판 처음 보는 동네 주민이 나와서 혹시 동생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찾아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똑같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돼지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렇게 무서운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반항을 한 게 1돈이를 팔고 난 다음입니다. 가방을 제가 어머니가 그때는 이 펌프질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신기하시죠? 저 인간은 나이가 37인데 이야기하는 거 보면 약간 40, 50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워낙 촌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40대 이상의 어머님들하고 이야기하면 잘 맞을 겁니다. 그때는 이거 수도물이 아니고 펌프. 혹시 아십니까? 이거 쇠로 된 거. 마중물 부어야 나오는. 처음에 물을 이렇게 마중물을 몇 바가지 떠놓고 막 해야 나오는 물이 있습니다. 그 옆에서 저희 아버님 빨래를 하고 계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방을 던지면서 엄마한테 가장 효율적으로 반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때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전교 제가 5등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전교생이 35명인데 한 10명은 이제 물 넘치면 학교 안 나오고 이런 애들이고 그 다음에 농복기 때는 당연히 학교 안 나와야 되는 줄 아는 아이들이 한 10명 있었고 한 15명하고 그냥 경쟁을 하면 되는 아주 경쟁사회였죠. 그래서 그때 제가 가방을 던지면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반항을 한 겁니다. 이제 엄마! 저 돼지 중에 2돈이 3돈이 중에 이제 한 마리라도 더 팔면 나는 학교 안 갑니다.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이 빨래를 하시면서 그랬습니다. 어차피 저거 안 팔면 얘도 학교 못 간다.
요거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지하철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기죠. 근데 제가 그때 이후로 이제 엄마하고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고기를 안 먹기 시작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지금도 이제 닭고기도 안 먹습니다. 근데 뭐 고기를 먹고 안 먹고는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적어도 제 경험에 의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먹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먹어야 하고요. 쉽지는 않습니다만 누구나 사람은 일하면서 또는 어떤 것을 하면서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잡아야죠. 그것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취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을 제가 헐었습니다. 철거민이자 용역반이었죠. 대구에서 포항간 고속도로 공사 4차선 거기서 제가 2달간 일을 했습니다. 방학 때. 막 여기 얼굴 다 가리고요. 왜냐하면 버스 이렇게 가면서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보면 그때만 해도 그게 부끄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방학 때 일하는 게. 도로공사 일하면 여기 시커멓게 다 타고 아스팔트 깔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해본 아르바이트 중에 가장 힘든 아르바이트는 사실은 도로공사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공사장 이런 데 가면요. 흔한 말로 이제 짱 박혀서 잘 때가 있습니다. 한 3, 4층인데 숨으면 되거든요. 도로공사는 숨을 데가 없습니다. 망원경 들고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도로공사를 하고 제가 태어난 집을 이렇게 허물면서 느꼈던 것은 진짜로 내가 행복한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직업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저 일해가지고 이제 돈 받으면 좋고 아르바이트해서 학비 벌고 놀러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 직업 얘기니까 오늘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이제 그 학교 들어가서 응원단장하고 저는 2년제 학교를 11년 다녔습니다. 전문대학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진지하게 네 의대 다니나 이렇게 여쭤보신 적이 있는데 그 2년제 학교를 11년 다녔던 이유는 맨날 축제 때만 나가고요. 응원단장만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안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기 싫으니까요. 재미가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사실한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렇게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학교에서 성적표가 나왔는데요. 다 F고 관광 영어하고 관광 레크레이션만 A가 나왔습니다. 관광 영어는 캐나다에서 오신 외국인 교수님이었는데 맨날 같이 술 먹었거든요. 영어가 잘 되죠. 꼬부라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하고는 맨날 이제 그 수잔 이 크로우 교수님이라고 그분하고는 이제 술 먹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수업에 안 들어와도 네 영어 실력은 지금 충분히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도 저 영어 몰입교육 이런 거 안 받았지만 외국 사람하고 만나면 저 하버드 대학 가서 이라크 전쟁에 관해서 토론해서 하버드 대 학생을 이긴 사람입니다. 네, 영어 단어 6개인가 7개로 술 먹고 이라크 전에 찬성하는 학생이 있어서 와이어텍 이라크 They did not nothing to you 그렇게 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이렇게 외공격 견디는 거 와이어텍만 하면 되죠. 애들한테 영어 몰입교육 이런 거 저는 시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쪽이니까. 왜냐하면 해외여행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제 돈 내고는 다닌 적이 없습니다만 우리 엄마도 해외여행 보내드리려고 그래도 잘 안 나가십니다. 근데 엄마 이제 아들이 돈도 좀 벌고 있으니까 나가세요 한번. 그래도 한 번은 해외여행 가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야야 나는 국군이 없는 데는 불안하다 그랬어.
우리 엄마는 이라크를 가기를 원하시나? 사실 이 시간이 40분밖에 없으니까 사실 제가 인사하고 자기소개하는데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 시간이 40분이니까 여러 가지가 뒤죽박죽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제일 나왔습니까? 아니, 돼지 얘기는 오래됐잖아요. 주무시다가 일어나셨습니까? 돼지 얘기한 지 14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선생님한테 A가 2개 나왔지 않습니까? 관광 레크레이션 하는 교수님, 관광 레크레이션 당연히 A죠. 축제 사회를 맨날 제가 보니까. 레크레이션은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서 F를 받고 성적 정정 기간에 F를 달라 그랬습니다. A 말고 F를. 영어 선생님한테도 가서 A 말고 F를 달라 그랬죠. 그래서 그 두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내 평생 A를 F로 바꿔달라는 놈 네가 처음이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라. 그래서 제가 두 분 손을 잡고 학교 앞에 술집에 갔습니다. 그 술집 이름이 오레프였거든요. 오레프 성적표를 가지고 가면 석 달간 술을 공짜로 줍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술을 석 달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이 A 2개가 거의 산맥처럼 버티고 있는 거죠. 이 산맥을 제거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과감히 스펙을 제거할 수 있는 거.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과감히 남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뭉개버릴 수 있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그런 것들부터 툭툭툭툭 차내는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웃고 살 수 있습니다. 1000개의 직업을 가지는 진짜 목표는 웃는 것이죠.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 너머의 꿈을 가지고 싶은 것이죠. 꿈 너머의 꿈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이 꿈 너머의 꿈이죠. 근데 대부분은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돈 벌고 싶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는 거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꿈이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제한되어져 갑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저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네. 원빈처럼 되고 싶은 거 꿈이죠. 꼭 그렇게 생긴 것들이 싸움도 잘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말로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 것이죠. 근데 원빈처럼 되고 난 다음에 또는 잘생긴 사람처럼 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진짜 꿈이 아닙니다. 진짜 꿈이 아니죠. 그래서 과감히 남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 공짜로 먹는 술 석 달을 위해서 과감히 A 2개를 포기할 수 있는 것. 근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미안합니다. 그런 거 모르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노력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공감하고 출발해야죠. 아버님이 아주 높은 분이 아닌 이상 그렇죠. 공채가 아니죠. 특채. 나중에 합시다. 또 좌파 소리 들으라. 자, 그만합시다.
별걸로 자꾸 다 좌파라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할 때 왼쪽을 많이 보면 좌파입니다. 오른쪽을 많이 보면 우파고요. 눈을 왼쪽으로 이렇게 윙크를 하면 좌파죠. 오른쪽으로 윙크하면 우파입니다. 세상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스님 보고 좌파라 그러면 안 되죠. 스님이 머리를 반만 밀면 좌파입니다. 다 밀면 중도죠. 네, 저는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좌면 어떻고 우면 어떻습니까? 이승엽 선수가 왼쪽 타석에 들었으면 좌파입니까? 별 희한한 소리. 뒤쪽에 취소를 좀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1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40분 중에 벌써 30분이 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미안하지만 그렇게 현실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은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루면 제가 본 글귀 중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네가 꿈을 이루면 너는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 재수학원 차 뒤에 붙어있는 거 봤습니다. 가슴에 확 하다. 저 학원에 그냥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근데 그것이 꼭 남들의 판단에 의한 네 꿈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꿈, 너의 꿈, 그 다음에 그 꿈이 합쳐졌을 때 그 다음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꿈 너머의 꿈입니다. 꿈 너머의 꿈. 아이들 때 모두 우리가 가졌던 꿈들, 우리가 이 1000개의 직업 지금 강의 들을 필요 없이 여러분들 7살 때로 되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그때 이미 수십만 개의 직업들을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업들을 꿈꾸고 있었고 그 꿈을 꿈꾸고 있었는데 오면서 점점 좁아지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총리 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카드도 한 푼도 안 써야 되고 안에 어디 가면 차 대줘야 되고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이렇게 이렇게 관용차 쓱쓱 내줄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실험 못하죠. 공무원 집에 불러서 청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을 가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적으십시오. 네. 자기 방 청소를 자기가 하는 사람이면 국무총리는 될 수 없습니다.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고 얘기합니다. 자기 집 앞에 눈을 쓰는 사람이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지요. 네. 교통카드 들고 버스 타는 사람 국무총리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술 먹고 지하철을 타보지 않은 사람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가방 안녕하세요. 지하철 타고 출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 장관 될 수 없습니다. 웬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7살 때로 되돌아가 보면 지금 환상의 짝꿍을 하면서 제가 이제 안 하죠. 그거는 뭐 이제 시청률이 안 나와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 건 그런 거고요. 하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합시다. 진짜 내가 한 2년 반 있다가 토크쇼 하면 여러분들 작살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이 좀 쿨하게 시원하게 받아들이면 직업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솔직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솔직한 게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기는 거거든요. 이경규 씨 가끔씩 술 먹고 저한테 전화 옵니다. 새벽 2시 반쯤에 제동아, 예, 형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야, 괴로워서 그래. 왜 형님? 제동아, 형 말 잘 들어. 결혼하지 마.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 순간 또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 순간 사람을 한번 웃기거나 사람을 한번 행복하게 해주거나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면 일평생의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 순간 또 하나의 직업입니다. 일이죠. 일입니다. 내가 해서 행복한 일. 그래서 7살짜리 아이들을 보면 솔직한 자기 꿈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넌 꿈이 뭐니? 스파이더맨이요. 이걸 포기함으로써 여러분들 직업이 하나 사라진 겁니다. 지금 스파이더맨을 꿈꾸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직업이 하나 줄었던 거죠. 이 아이 7살짜리 아이에겐 진지한 꿈입니다. 그래, 내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걔한테. 그래, 열심히 해라. 온 방송국을 뛰어다닙니다. 이야 이야 이야. 나중에 밥 먹고 와보면 벽에 붙어서 혼자 계속 이렇게 웃습니다. 다리 하나 올리고 막 계속.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몰입하는 그 순간은 그 아이에게 진짜죠. 진짜입니다. 우리 조카 6살짜리 애가 넌 꿈이 뭐냐 그랬는데 아파트 경비원. 그래서 우리 누나가 걔를 얼마나 때렸는지 모릅니다. 이때까지 이렇게 계속.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왜요? 어땠어요? 뭐? 죄지 있습니까? 관용차가 있습니까? 청문회를 해야 됩니까? 얼마 전에 신문기사 보니까 아파트 경비하시는 아버님이 배가 좀 나오셨다고 아파트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그 주민들이 해고했습니다. 그럼 그 아파트에 사는 배 나온 주민들도 다 나가야죠.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나가야죠. 그것이 공정한 사회입니다. 공정한 사회입니다. 그것이 공정한 사회죠. 나의 잣대를 남에게도 들이대는 것.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그냥 나에겐 잣대를 들이대지 뭐. 넌 필요 없어. 그리고 저도 들고 훑고 가보면 나오죠. 그러나 저는 후보자가 아닙니다. 그거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의 꿈처럼 공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자기가 어떤 것을 쌓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별로 큰 고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웃기고 수만 개의 직업들을 가지고 있죠. 아이들은 우리는 사다리를 보면 지붕 위에 올라갈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은 사다리를 보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점점 더 좁아집니다. 직업, 일. 어떻게 하면 이 나의 가치를 재화, 즉 돈과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 없죠. 아이들은 은행가 이런 직업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섯째 누나가 아이를 때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어때서? 얘가 20살이 됐을 때 아파트 경비를 한다고 생각해. 얼마나 멋있냐? 응? 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딱 들어오면 잘려드렸습니까? 2413호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그래서 얘가 맞고 난 다음에 석 달 후에 꿈을 바꿔서 포크레인 기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맞았습니다. 우리 누나는 얘를 법관으로 키우고 싶은데 애는 법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포크레인 장난감에 빠져가지고 포크레인 기사분들이 죄 짓습니까? 죄 안 짓습니다. 팔아. 그런 데 가서 파는 거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4대강이든 8대강이든 팔아. 그러니까 파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당하게 돈 받아서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쓰러져 가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넌 뭐가 될래? 국무총리요. 그럼 때려야 됩니다. 힘들고 험한 길을 왜? 아이들이 국회의원 된다 그러면 물어봐야죠. 너 거짓말 잘해? 난 거짓말 잘 못하는데. 그럼 안 돼! 넌 안 돼. 그러면 꿈 접어. 꿈 접어. 너 그래서 뭐 되고 싶어? 대통령 되고 싶은데? 너 검찰하고 친해? 아니요? 안 돼! 너 잘못하면 큰일 나, 너. 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껏 이 흔히 말하는 직업들의 판도를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지는 것, 적어도 상상세계에서만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적어도 현실에서 받는 무게들을 조금씩 덜어낼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 하루만이라도 좋아하는 일들을 하십시오. 1000개의 직업에 관해서는 나중에 들으시고 단 하루만이라도 좋아하는 일을 하십시오. 단 하루만이라도 7살짜리가 아이가 갖는 스파이더맨 같은 순수한 꿈을 한 번씩 가져보는 것. 그래서 너 미쳤지? 그러면 왜? 할 수 있는 것. 영어 모르겠다. 그래서 쓸데없는 거 배우면서 평생 살았지 않습니까? 배워서 우리 방송국 PD들 만나봐서 희한합니다. 토익 시험 그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배우고 들어와서 해외 촬영 나가면 전부 다 현지 코디네이터였습니다. 왜 시험 칩니까? 우리 사촌형 대기업에 취업해가지고 영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들어가서 해외 지사하고 통할 때 전부 다 통했습니다. 뭐 할 겁니까? 애들한테 가르치는 영어, 그런 영어 배우고 사시죠. This is a desk 이런 거 배우고 살았습니다. 이런 거 외국 사람 만나서 쓸 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책상입니다. 누가 봐도 책상입니다. That is a window. 저것은 창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집에 금방 들어온 사람한테 제일 웃기는 게 이런 거죠. I am a boy.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누가 봐도 소년 아닙니까? You are a girl. 뭐 어떡하라고요? 모르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How are you? 뭐요? 단 한 명도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말하는 원어민을 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헬로도 잘 못 들었어요. Hey! 아니 헬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뭐라 지금 유치원에 제가 대안학교 만드는 것 때문에 가보니까 5살짜리 아이들이 영어와 한시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들이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뭐 이런 시조 같은 거요. 그 애들한테 네가 500년 도읍지가 뭔지 아냐 그랬더니 잘 외웁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다니. 기가 막히게 배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떠하리 자체가 모릅니다. 애들이 관심 있는 건 마타리 뭐 어디 전혀 모르는 것들 가지고 시간 다 됐습니다. 1000개의 직업 얘기하다가 이제 이걸로 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뭐 이때까지 뭘 얘기했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평생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들을 과감하게 버리고 앞으로 뛰쳐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책감과 책임의식이 너무 강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술집에서 술 공짜로 먹으라고 올레피 성적표를 받으세요. 잘난 척하면서 에이 따위는 버리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젊지 않습니까? 이따위 얘기들은 정치인들한테 들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힘듭니다. 열심히 스펙 쌓으십시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의 꿈을 이룬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힘들었거든. 여러분들 꿈 너머의 꿈, 여러분들 자식 세대까지는 그런 걸 물려주시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절대로.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죄책감이 듭니다. 지금 당장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식인데 옛날에는 우골탑이라 그래서 소 잡아가지고 애 대학 보냈지만 지금은 부모를 잡아야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인골탑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꿈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 뭐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습니다. 번지르르하게 얘기할 수는 있죠. 근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루만이라도 또는 단 이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을 하시고 그래서 다행히도 기가 막히게 그것이
앞으로 평생 할 수 있는 내 일이 되시거든. 거기에 순간을 최대한으로 던졌어. 정말 열심히 그 일이 내게 되거든. 그 다음 그 꿈 너머의 꿈을 또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1년에 사흘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그림 그리는 일이면 그림 그리시고, 술 먹는 일이시면 술을 드시고, 난 술 먹는 게 좋다 하면 진짜, 그리고 난 공부할 때가 편하다 하시면 공부하시고, 난 놀아도 불편하다 지금 자꾸 도서관 생각이 나고 죄책감이 든다 하시면 공부하시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놀아도 마음이 불편할 때, 놀아도 노는 게 아닐 때, 클럽 가서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엄마 생각나고 이러면 도서관으로 가셔야죠. 근데 클럽 가고 싶으시면 가야죠. 저도 홍대 클럽에 지금 한번 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음 주쯤에 머리 깎은 김에 뭐라고 노는지 한번 보려고 제가. 그렇게 자기가 행복한 일을 단 한 3일이라도 그냥 탁 제쳐두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해서 그럽니다. 마음 같아서는 평생 하십시오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 힘들죠. 안 됩니다. 그러니 단 3일이라도 하시고, 애들처럼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는 꿈을 한 사흘이라도 꾸시고,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연습해 보던 거 있죠. 여기 빨간 망토 들고 3걸음 가서 2발 합치면 나르더라, 이런 거. 하나 둘 셋.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거죠. 미쳤니?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쳐야 미칠 수 있습니다. 안 미친 사람이 뭔가 이루어낸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웃으면, 각자 고유한 개개인들은 누구의 객체도 될 수 없고 주체입니다. 나는 누구도 바꿀 수 없지요. 내가 아니고서는. 저도 우울증 때문에 한 1, 2년 고생했고 지금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어도. 근데 저는 이렇게 있을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래서 누가 저 때문에 웃을 때 인생이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시겠지만 제 직업에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인간 카드 섹션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웃기면요 하얀색입니다. 한꺼번에 쫙 넘어갑니다. 이렇게 무대 위에서 보면요. 더 웃기잖아요. 까만색입니다. 중간중간 흰색 점들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였을 때도. 옆에 사람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지는 것처럼 어떤 아이에게 물었을 때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니? 얼음이 녹으면 관로가 됩니다 했을 때 정답이 물일 때 어떤 아이가 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아이처럼 이렇게 조금 시선을 바꿔서 보는 것,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쌓아놓은 것들을 조금 무너뜨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웃기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못 웃길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웃어야 딴 사람도 웃길 수 있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행복해야 딴 사람에게 그 일도 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을 때 행복한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돈도 벌면 더 좋죠.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버십시오. 더 벌어가지고 적당히 자기가 챙기시고, 투자할 때 좀 하시고, 그 다음 기부도 적당히 하시고, 단 1,000만 원 단위가 넘어가면 반드시 알리고 하시고, 그게 자기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1억 단위가 넘어가죠. 적어도 한 달간 술을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나 5명하고 싸워야 되니까요. 뭐 1억 이런 거 기부하는 거 나오면 우리 누나한테 전화가 옵니다. 내 전세 얼마에 사는 줄 아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끝났습니다. 시간이 벌써 5분 지났습니다. 행복한 일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고 조금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렇게 이렇게 넘어가십시오. 막 대들고 악다구리 쓰고 여러분들 봤을 때 화나고 이런 거는 제가 웃기는 걸로 쫙 해가지고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지금 다 작살낼 준비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저한테 맡기시고 그뭐 또 뭐 잘못돼봐야 제가 어디까지 잘못되겠습니까? 이제 방송인 김대동도 안 써놨습니다.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돈도요 벌 만큼 벌어놨습니다. 정말 통장에 막 여러분들이 장고 보고 60평짜리 방배동 전세 삽니다. 설해마을 꽃미남 아닙니까? 설해마을 패셔니스타 이 옷 보십시오. 아디다스 3줄 선명하게 진짜임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4줄 이런 거 돼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저는 뭐 이제 진짜 여러분들이 꿈꾸는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뭐 몇몇 가지 제외하고 뭐 우울한 거 이런 거 몇몇 가지 우울한 것들이 좀 있어요. 가끔씩 비 올 때 첫사랑 생각나고 그러면 돌아버립니다. 소주만. 아이들이 있어서 소주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나중에 술 얘기는 제가 또 따로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서 웃고 살면 좋습니다.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직업이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그때 편안하면 됩니다. 자기가. 그래서 때로는 웃는 직업을 가십시오. 버스에서 막 이렇게 갈 때 너무 막 출근길 버스에서 미치고 싶을 때 막 좀 비켜라죠. 막 옆에 키 큰 사람 타가지고 옆에 보면 겨드랑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듭니까? 특히 여름에 돌아버리죠. 돌아버립니다. 이럴 때 편하게 가고 싶다. 이럴 때 내 직업이 웃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물러나가야 하고 싶은 초능력을 가지고 싶다. 그러면 그런 직업이 되십시오. 미국 드라마 히어로즈에 나오는 사람처럼 염력 이용해서 쭉쭉 물리는 사람들이 있죠. 이렇게 쭉. 간단합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딱 잡고 웃으시면 됩니다. 넓게 가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게 갈 수 있습니다. 실험해 보십시오. 다음 정류장에서 누가 다가오죠? 또 염력을 사용하십니다. 지하철 앉아가고 싶다. 간단합니다. 앉아있는 사람한테 가면 되죠. 갑니다. 앉으시면 돼요. 못 앉으실 것 같습니까? 세상이 워낙 험해서 먼저 웃는 사람을 겁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다 이게 자연스럽게 돼서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져야죠. 편하게 가려고 그러는구나. 요걸 다 알면 이제 자리를 안 뺏기는 방법이 또 있죠. 웃으면 앉아서 온 사회가 웃는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에? 이렇게 서로 비밀들을 공유하면서 계단으로 갑시다. 자, 그래서 오를 수 있는데 유머를 한 겁니다. 충분히 오를 수.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마치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저 차 타고 다니다가 원래 그 책에서 읽거나 이런 얘기들로 마무리를 하는데 오늘은 며칠 전에 차 타고 다니면서 아마 그 빌딩에 적혀 있는 거 문구 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도현 시님의 아마 안도현님의 글인 것 같습니다. 여름이 뜨거워서 매미가 오는 것이 아니라 매미가 울어서 여름이 뜨거운 것이다. 그런 글귀를 봤습니다. 결국 뜨거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죄책감과 미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 믿음들이 결국 여러분들의 길을 또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은 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지금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